이번 시간은 우리 국세기용법 가세 하겠습니다. 5장 가세입니다. 5장 가세도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 성립, 확정하고 이제 우리가 신고, 효력, 경영충, 중요한 부분, 제적기간하고 뭐, 다 같이 우리가 징수권 소멸시효 같이 성립, 확정, 성립 이제 제적기간에 관련돼 있고, 확정은 우리의 징수권 소멸시효,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고, 실제 오늘 하는 건 액션이에요. 액션 절차에 대한 거고, 그래서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거고 당연히. 수정신고는 우리 세금을 증액할 때, 아니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는 우리가 감액할 때, 그래서 청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기한의 신고는 우리가 납부기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고기한 후에 하는 겁니다. 신고기한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의 효력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확정 효력이 없다. 단지 우리가 가산세, 우리가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지와 같은 신고 초과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게 있습니다. 추가 자진 납부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납부를 하면 추가 자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어렵습니다. 가산세는 거의 외우는 거고, 실무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간단히 할 겁니다. 간단히. 개념적으로만 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이제 가산세 개념하고, 각각의 정의들, 그 다음에 감면, 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중요하긴 한데,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가산세를 워낙 많이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이라든지 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산세보다도 더 기본적인, 앞에 부분이 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걸 확실히 숙지한 다음에 가산세를 배워도, 공부해도 전혀 늦지 않다. 가산세는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가세표준 신고는 그럼 어디서 하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관할관청이 있어요. 가세가 되면 우리가 신고, 관할하는 세무서가 있습니다. 관할이 있습니다.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우리가 제출하는 거예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 관할하는 세무서장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신고해도 인정해줍니다. 인정해줍니다. 보시면 2항에서 이제 가세표준 신고서가 1항 관할 세무서장 외에 제출한 경우도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정하고 경정은 누가 하냐? 결정은 우리가 이제 관할하는, 처음에 국세 가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처분. 처음에 신고한 사람이겠죠. 처분 당시 국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조세 분쟁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누가 했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은 거 위법한 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그래서 처분 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한 적정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기본 통칙에 있습니다. 기본 통칙에 보면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당연히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권한 있는 세무서장 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법에 있어야 되죠. 법령에 의해서 권한 있는 사람을 하면 그러지 않는다. 기본적인 거는 처분 당시와 다르면 효력이 없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정신고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수정신고. 자,
수정신고는 누가 하냐? 보면 이제 가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첫 번째는 이제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그 다음에 기한 후 가세표준 신고서 제출한 자. 이렇게. 기한 후 가세표준서를 제출한 자. 그래서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한 사람. 신고기한 내. 1번은 신고기한 네.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고, 기한 후. 우리 기한 후 신고라는 표현을 쓰니까, 기한 후. 한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해당 국세의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여기 있죠? 해당 국세의 가세표준 세액 결정 통지하기 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결정, 경정, 통지 전. 통지 전으로서 우리가 보면 부가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으로서 and 부가제척 기간 이내. 이때까지 우리가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정하기 전으로서 정부의 결정은 끝났으니까 결정하기 전으로서 부가제척 기간 이내. 당연히 하겠죠. 부가제척 기간 하면 납세 의무가 성립 안 하니까 굳이 수정신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효력은 기한 후 신고의 수정신고는 당연히 기한 후 신고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의 한 수정신고도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세액을 처음에 가소신고했을 때, 세액을 가소신고한 경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가소신고했을 때, 가소신고. 이것도 이제 결손금을 많이 받은 경우죠. 실제로. 이것도 이제 가소신고랑 마찬가지죠. 그럼 세액을 내가 더 많이 내겠다. 내가 잘못 신고했습니다. 가소했네요. 미안해요. 이럴 때 수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사 의무자도 수정신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수정신고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가세 대상자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수정신고의 효력이 중요하죠. 수정신고 효력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정신고 기한 내에 한 신고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신고 기한과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법정신고 내에 신고한 자는 효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 부가가세제도 세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액 확정이 없고, 부가세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부가세는 정부가 결정해줘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고, 원래부터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기한을 신고한 자는 효력이 없다. 요거 하나 아시면 됩니다. 얘는 효력이 있고, 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법정신고기한은 뭘 얘기하냐? 법정신고기한은 각 세법에서 정하는 가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 각 세법, 법인세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이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신고기한이라는 게 우리 연정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고기한 연정하면 당연히 연정된 걸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정 신고 시 추가 사진 납부. 이거는 우리가 법조문이 따로 있긴 한데, 사진 납부하는 거예요. 추가 수정 신고하면 당연히 세액을 더 많이 내는 거니까, 우리가 그때 사진 납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당연히 있겠죠. 가산세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 다음 경정청구 보겠습니다. 경정청구. 우리가 수정신고 하나 했고, 그 다음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줄이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는 거. 일단은 누가 하냐, 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법정신고까지 제출한 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한 후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기한 후 가세표준서를 제출한 자도 할 수가 있어요. 기한 후 가세표준서를 제출한 자도 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한 내, 1번 신고 기한 내 한 사람,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한 사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기한은 언제냐? 기한은 최초 신고비 수정 신고한 국세의 가세표준 세액 결정,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간헐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5년 이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5년 이내. 신고 기한이 지난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 그때 우리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경정 청구는 예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정 청구 사건 같은 게 우리 신고한 사건, 뭐 납세 사건 같은 게 바뀔 수가 있어요. 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후발적 사유를 했었는데, 우리가 제적 기한 할 때 후발적 사유를 했습니다. 이런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할 수가 있어요.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세표준 세액에 대해서는 결정 또는 경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가세표준 세액, 예외죠, 예외. 결정, 정부가 이제 부과하거나 할 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가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내가 신고기한 내 한 거는 신고기한 5년이나 하는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가세 표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가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 하냐면, 우리가 경정 청구는 우리가 감액하는 거야, 감액. 근데 감액 받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감액 받고 싶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 내가 잘못했네. 신고, 100원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100원인데, 신고가 뭐 250원. 초과하는 거죠, 초과. 그럴 때, 우리가 경정 청구를 하는 겁니다. 환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해서 환급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승금도 원래 뭐 10,000원인데 결승금을 우리가 잘못해서 2,000원으로 신고한 경우, 그럴 때도 하는 거죠. 수정신고의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결승금 같은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결승금. 그다음 2항 보시면 가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 가세표준 세액 결정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제출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가가세 같은 경우는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구 어느 하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항에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가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을 받은 자. 세액을 결정을 받은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지만 신고를 하면 뭐냐면 국가가 부과합니다. 부과 결정해요. 국세, 가세 표준 세액 결정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받지 않은 사람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요 말의 의미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신고가세 같은 경우는 법정 신고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신고가세.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신고가세인데 법정 신고까지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세청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경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 후발적 사유는 법정 신고 기한 내까지 신고한 납세 의무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좀 후발적 사유, 우리가 제척기간 쪽에 나오는 후발적 사유가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이거 보시면 됐고, 네, 사망 보겠습니다. 사망 보시면 1항과 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우리 납세 의무자가 경정 청구를 한 거죠. 경정 청구를 하면은 세무서장은 어떻게 되냐?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우리가 결정해줘야 됩니다. 결정해줘야 되고, 결정 안 해주면 경정 청구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은 여기다 쓸게요.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갖다부터 당신이 한 경정 청구를 받아들이겠다. 아니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다. 네가 했던 납세 의무자가 경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은 경정 청구한 납세 의무자는 알겠다. 네가 세무서장이 한 결정을 존중했다. 종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후속으로. 교세심판을 가든지, 다른 뭐 법원으로 가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다른 후속 조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무서장이 뭘 알려줘야지. 그래서 2개월 이내에 결정해줘야 하는 거고, 2개월 이내에 결정 안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거부했다고 생각하고, 후속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장에 보시면 이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가세표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통지해야 되는 거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통지를 받지 못하기 전이더라도 2개월이 되는 다음, 2개월 이내에 받지 못하면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납세자의 구제 권리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2개월 이내에 하는 겁니다. 2개월 이내. 실제로 조세 분쟁하면 좀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 당연히 이제 곤란한 경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단서에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후속 절차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얘기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 같은 다른 법률 쪽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용어를 중용하는 거예요. 중용하는 건데 용어를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가볍게 아시면 되고, 용어만 바꾼 거예요. 우리 원천징수라든지 뭐 그 외국
그 외국인, 비거주자 이런 것들도 이분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만 이제 바꿔서 처리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사유, 우리가 후발적 사유가 있는데, 후발적 사유는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던 제척기간, 개척기간의 이제 후발적 사유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 후 신고 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그래서 경정 청구에 중요한 거는 이제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신고 기한 내 신고한 사람과 기한 후 신고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데,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결정을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말 그대로 우리 신고 기한이 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후에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후에.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제 가세 표준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자. 이게 왜 들어온 지 꽤 한 10년,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걸 왜 했냐면 이제, 신고기한 예전에 이게 없을 때는, 예전에 이제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신고기한을 초과되면 아예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무신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한 후 신고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어드밴티지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일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전부 다 이제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약간 너무 힘들고 버든해서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주면 이제 가산세 같은 거를 감면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고의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고 기한 내 못하는 사람들은 하겠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라는 거를 제도를 만든 거예요. 기한 후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 무신고한 사람들은 진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요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국세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아는 사람이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한 후 우리 신고를 해도 납부는 해야죠. 납부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납부해서 하겠습니다.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 후 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아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사망이 다시 또 나오죠. 기한 후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 가세표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신고인에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자진 납부. 추가 자진 납부는 말 그대로 이제 부족한 거 우리가 납부하는 거예요. 가산세도 다 납부하는 겁니다. 부족한 금액하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수정신고, 경정신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정신고. 첫 번째 이 수정신고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관 신고한 자, 수정신고는 그러니까 신고한 자, 그다음에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 다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면 우리가 그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으로 부가제출 기간 끝나기 전까지. 네, 경찰청구는 법정 신고기가 신고한 자, 그다음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후발적 사유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어디서 나뉘면 우리가 부가 결정 받은 사람도 할 수가 있다. 그 용어에서 나눈 거예요. 실제로 이제 법조문 아까 보신 것처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할 수 있다. 이런 조문 없고, 부가 결정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 결정받는 사람이라는 거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표현, 해석에서 나온 거고, 기한화 신고는 당연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한화 신고는. 이 기한화 신고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거고, 우리가 가산세 같은 걸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후 납부는 우리가 이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도 납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산세 같은 거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보겠습니다. 가산세는 간단하게 볼 거예요. 간단히.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면 이제 가산세가 이제 많이 있는데,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상당히 중요도 떨어지고, 실무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수험생,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가산세를 배우기 전에, 가산세 이전에 이제 본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그 앞에 걸 다 잘 알고 숙지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산세 기본 개념만 알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는 첫 번째는 이제 규정을 위반한 자 이거예요. 위반한 자. 가산세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2차 시험에도 주관식 문제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위반하는 데서 부과하는 거예요. 행정법이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가산세는 그 각 세법 국세 세목으로 본다. 각 세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각 세목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우리가 조세 분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법인세 분쟁, 그 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분쟁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이런 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해당 국세로 세목에 포함되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종속돼서 있는 거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 세무조사 같은 거에도 이게 영향을 줍니다. 세무조사도. 그래서 가산세 자체가 우리가 세목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하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국세 감면이 가산세 감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얘기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가산세는 만들거든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목, 가산세하고 국세는 각각 노는 거예요. 각각. 세목이 다른 거예요. 세목이 다른 거서 얘가 감면한다고 해서 얘를 감면하는 게 아니다. 얘가 감면해서 가산세가 감면하는 이 가산세가 이게 종속된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독립된 거다. 이거 머릿속에 아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각각 논다. 가산세대로, 국세는 국세대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 이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세는 크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고, 또 나누면 네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관련이 하나 있고, 납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한 가산세고, 예전에는 이 가산세가 각 세목에 다 있었어요. 법인세 쪽에도 있었고, 소득세 쪽에 있었는데, 공통된 거를 다 들고 와서 국세기본법 쪽에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 관련과 납부 관련도 있고, 기타 관련된 또 세목에도 여전히 법인세도 관련된 또 가산세가 따로 있어요.
국세기준법의 모든 가산세를 다루는 게 아니라 각 세목에도 각 세목에 고유한 또 가산세 또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 관련 가산세가 있고, 신고 관련 가산세는 크게 또 무신고하고 우리가 가소신고를 구분합니다. 무신고는 더 나쁜 거죠. 가소신고보다는. 그래서 무신고하고 가소신고로 두 개로 쪼개져 있고, 납부 관련도 납부지원이 하나 있고, 원천 징수. 처음부터 납부해야 되는, 얘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기간이 있는 거고, 얘는 원천 징수.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쪼갠 거예요. 그래서 납부지원은 일반 납부지원과 원천 징수 쪼갠 거고, 신고 관련은 무신고하고, 우리가 가소신고로 두 개를 쪼갠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무신고고, 이게 쭉쭉 나가겠습니다. 쭉쭉.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도 이렇게 이제 법조문에는 앞에 나온 법조문을 좀 정리한 거예요. 앞조문에 정리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내가 잘한다 이럴 때는 굳이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2차 갈 때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굳이 가산세로 점수 낼 생각은 굳이 할 필요 없다. 가산세 성격, 2차용이라면 가산세 성격, 행정벌, 이런 가산세 성격, 그 다음에 분류, 이런 거로만 있는 데고, 뭐 몇 퍼센트 이런 거는 가산세 같은 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된다. 납부지원 가산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감면 보겠습니다. 가산세 감면. 가산세도 감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세 감면과 기억해 둘게. 가산세 감면이 아니다. 각각 노는 거예요. 각각. 가산세는 가산세 감면 따로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부가원이 되는 세후가 부과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책임이 이제 귀책사유가 납세 의무자한테 없는 경우겠죠. 그래서 기한 연장에 따른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로, 실무에서 뭐 그다지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면이 많죠,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고하고 감면이 많이 하는 이유는, 기한후 신고. 그 다음에 납부를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기간, 뭐 1개월 이내는 뭐 몇 퍼센트, 6개월 이내는 몇 퍼센트, 3%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도 한도가 있어요. 가산세도. 보시면 이제 가산세도 당 각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도 한도가 있다.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없구나. 가산세는 감면이 있고 한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산세를 무한정으로 내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고 고의적으로 하는 건 또 따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